친구들 안녕. 잘 지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 수업도 재밌게 듣고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는 뭐죠?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AI를 영어로 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AI가 상용화되면은 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AI는 AI가 아니라 AGI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처럼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AI는 여러분 알고 있는 AI가 어떤 게 있죠? 뭐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 번역을 해주는 파파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런 AI는 기능만 하는 AI예요. 이런 AI가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AI로 인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하는 AI는 이런 기능 위주의 AI고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가죠? 자, AI가 인격을 갖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각이고요. 하나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자, 자기 의지라는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감각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 수업하고 있는 앞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내가 컴퓨터가 기분 나빠서 낙서를 했어, 컴퓨터에다. 그럼 컴퓨터가 기분 나쁠까요? 더럽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그죠? 감각이 없죠? 근데 내가 이 AI처럼 기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핸드폰을 세게 때렸어. 아플까요? 고장이 날지언정 아프거나 기분 나빠하진 않겠죠? AI는 감각이 없어서 감각을 가진 AGI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의지인데요. AI가 인공지능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걸 말해요. 이미 그게 벌써 상용화된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혹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들어봤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GPS를 달아놓고 그 내비게이션이라서 내비를 따라서 어디 목적지만 딱 설정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시험 주행을 하고요. 외국에서도 많이 시험 주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광진구에서 시청을 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 광진구에서 시청을 가는 게 직선거리를 쭉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가다가 길이 우회전이 나올 수도 있고 좌회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유턴을 할 수도 있고 길이 바뀌잖아. 그 바뀌는 거에 의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죠. 그게 자기 의지예요. 그래서 아직 감각까지 필요로 하는 AI는 거의 안 나왔는데 자기 의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그런 AI는 이미 조금씩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탁기에 이런 의지 기능, 그러니까 의지 기능이 있어서 뭐 막 빨래가 돌아가다가 뭐 연동 운동이나 세제 운동을 할 때 이 안에서 이 옷감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세게 하면 옷감이 상하겠다. 이 옷감은 너무 강하니까 청바지처럼 강한 데님이니까 세게 해야겠다. 이거를 판단하는 AI가 있다고 합니다. 세탁기 AI가.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요 기능적 AI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파파고, 뭐
아니면은 뭐 알파고 이런 것처럼 한 가지 기능만 하는 AI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죠. 이런 AI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사람이 조작하거나 이 바둑을 둬라, 이 번역을 해라 이렇게 입력한 값에만 반응하는 AI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GI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AGI란 말은 아직 일상생활에 쓰지 않지만 이 자기 의지나 감각을 가진 AI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청을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차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도를 살짝 넘어서 가. 근데 우리 사람이 운전할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인도 같은데 위험하지만 사람이 없고 안전하게 살짝 인도를 그러니까 살짝 건너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고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AI는 인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가거나 운전을 하지 않거나 거기 그냥 멈춰서거나 아니면 거기를 지나갈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기물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책임져야 될까? 그죠? 그래서 AGI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법률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벌을 받는데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시간 또는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죠. 간단히 얘기해서 뭐 3년 동안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속은 어떻게 돼요? 제한된 공간에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우리 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AI가 잘못을 했어. 아까 얘기했던 처럼 인도로 들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큰 아주 소중한 조형물인데 그 수십억짜리 조형물을 부수고 그걸 부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심하게 다쳤어.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기물 파손에 대한 비용 한 3억 원이라고 하면 3억 원 그거를 물어주고 아니면 사람이 다친 5주나 6주 했으면 그 치료비 이런 것들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돼? 그걸 잘못했으니까 법정 구속이 6개월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AI는 이런 금액적인 면은 쉽게 보상할 수가 있겠죠. 치료비나 그 기물 파손에 대한 그런 거는 쉽게 보상할 수 있는데 이 6개월이라는 그런 시점은 어떻게 될까? AI가 6개월 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AI를 사용하지 마? 그건 쉽네. 그럼 AI라는 공간적인 구속은 어떻게 해? 컴퓨터를 뺏어서 감옥에 갖다 놓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아예 빼서 이렇게 조그만 USB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경찰이 꼭 거기다 가두나? 어떻게 할까? 시간과 공간을 얘한테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이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쓰는 24시간과 AI가 쓰는 24시간의 기준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0km라고 하면 AI는 수백 킬로를 가거든요. 그러면은 공간도 달라지는 거겠죠. 6개월 동안 있어야 될 시간이 공간이 엄청 많은 거야. 서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AGI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대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선생님이 너무 얘를 좀 안 좋은 거 되는데 좋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GI는 감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AI에게 감각이 있다고 해보자. 왜 감각이 필요하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빨래 얘기했죠. 세탁기. 빨래가 아주 부드러워. 잠자리 날개같이 부드러운 빨래인데 그거를 세게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촉감을 느끼게 될 거야. 어떤 빨래나 옷이 들어오면 촉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그 촉감에 따라 이건 부드러워.
부드러우니까 세게. 이거는 아니 반대로 부드러우니까 살살. 이거는 뭐 강하니까 세게. 이렇게 그 세탁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다 빨래만 올려서 들어갔는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AI는 이 고양이를 뭘로 이건 생명체니까 정지를 멈춰가지고 빨리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럴까요? 아니죠. 얘는 그냥 촉감만 가지고 생각했죠. 털과 근육 같은 거 딱 보니까 이성윤은 좀 질긴데 가죽 질감인가? 가죽 질감인가 하면서 똑같이 세탁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양이는 잘못하면 뭐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은 심한 상처를 입겠죠. AI는 감각이 있건 자기 의지가 있어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바지 주머니에 동전 같은 거 넣어놓고 그냥 빨지 않을까요? 그냥 빨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 그냥 막 우리 지금 세탁기에 그렇잖아요. 동전 같은 거 넣고 보면 동전이 다행히 그냥 주머니에서 밖에서 안 나오면 되는데 돌아가다가 그 회전하는 대에 끼면 어떻게 돼? 세탁기가 고장나지. 근데 이제 그게 고장만 그 위에 낀 것만 고장나면 되는데 모터가 너무 왜 안 돌아가지? 해서 막 세게 돌다 보면 모터가 어떻게 될까? 모터가 고장나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 모터에 뭐가 껴서 안 움직이면은 잠깐 멈춤을 할 거예요. 우리 세탁기와 다른 좋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끼면은 모터가 돌아가지 않아. 더 심하게 돌아가면 모터가 고장날 것 같아. 그럼 멈추겠죠. 멈추고 사람을 부르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막 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좋은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는 기능적인 걸 가지고 AI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하나의 기능 그런 것들이 AI인데 그런데 우리가 AI를 가지고 기능만 가지고는 걱정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AGI라는 사람과 같은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감각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그런 AGI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세탁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길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AI, 자 우리 AGI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선생님이 약간 좀 깊이 들어간 건데 AI로 통일해서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AI 안에 AGI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 들으면 돼. 자 AI는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기능적인 면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특별한 재주, 뭐 운전이나 뭐 세탁이나 뭐 이런 것들 특별한 재주잖아. 그런데 이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AI, AGI도 인간을 절대 능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 대답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은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는 8 이런 식으로 빨리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럼 두 개만 내볼게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수도는 바로 대답 잘했어요. 서울이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낼게요. 광진구에 있는 동의 개수는 바로 대답은 못하죠. 바로 대답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놀이터 속의 모래알의 개수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한 친구 혹시 있나요? 대답한 친구 중에 몰라요라고 대답한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그 몰라요라고 대답한 친구는 AI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AI나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속도가 더 빠르죠. 어쩌면 AI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3 더하기 5 하면은 8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36,244 곱하기 724는 하면 여러분 바로 대답 못해줘. 근데 AI는 똑같이
3 더하기 8과 속도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검색해야 되는 거 있죠. 검색해야 되는 문제 광진구에 동이 몇 개 있지? 하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것도 AI는 금방 대답을 해요. 그런데 광진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바로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그런다고요. 근데 AI는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할까?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합니다. AI. 계속 검색을 해서 결국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움직이고 동물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알이 어떻게 돼요? 광진구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변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모래알의 개수는 셀 수 없는데 AI는 그걸 자기가 셀 수 있다고 자기 능력으로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모른다는 말을 못해요. 왜 모른다는 말을 못해? 자기 능력을 알 수 있으니까. AI가 모른다는 말을 하는 이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AI는 뭐예요?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거야. 내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AI가 못해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AGI처럼 자기의 의지도 있고 자기의 감각도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람같이 엄청나게 감각도 뛰어나고 자기 의지도 뛰어나야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인간이 입력시킨 프로그램으로 아니요, 몰라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입력시킨.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입력시킬 수도 있고요. 데이터 양을 입력시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검색을 하는데 10분이 걸리면 너는 못한다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은 것만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데이터 양을 1GB, 10GB만 찾아봤는데 못 찾으면은 모른다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AI가 대답을 합니다.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은 몰라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노 시그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력시킨 값이에요. 앞으로 나올 AI들은 입력시킨 값이 없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AI보다 뛰어난 점을 하나 찾았네요. 자,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간이 뛰어난 부분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라는 말은 아시죠? 무엇을 안다. 무엇을 안다는 걸 인지라고 하죠. 메타는 뭘까요? 메타는 초월해서, 능가해서. 무슨 말이냐면 뭘 아는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울의 수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할 때 서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광주구의 모래 몇 개 좀 몰라요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이걸 알 수 있다 없다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AI는 그거를 어떻게 대답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색을 다 통해서 대답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은 자기 기능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은 거야. 시간이면 시간, 데이터 양이면 데이터 양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은 거에만 몰라요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타 인지가 있는 AI는 현재 기술 그리고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동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딱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경험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유사한 경험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어. 어렸을 때 뜨거운 수저를 한번 딱 모르고 국에 담가놨더니 수저가 뜨거워졌어. 그 국그릇을 그러니까 국이 아니라 찌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일 때 있잖아. 밑에 열려놓고. 근데 거기다 수저를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 수저도 같이 뜨거워지겠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찌개는 뜨겁지만 수저는 안 뜨거울 거야 하고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 뜨거워. 기억하죠? 중요한 AI의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에도 번역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런 AI들은 되게 기능적인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입력시켜 놓은 가스만 움직이잖아. 그 아이가 판단해서 그런 건 없죠.
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각은 잠깐 빼놓고 자기 의지를 갖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AI가. 어떤 생각이 달라지냐면은 나도 이제 내가 어떤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드는 AI가 있다고 해보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기능을 가진 AI가 필요하겠네. 나와 같은 책을 편집하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출판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I도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AI를 만들게 돼요. 이해가 안 가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AI를 지금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좀 무섭죠?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산한다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요, 출산이란 말도 썼지만 생산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날생, 날산자잖아요. 우리 근데 생산이란 말 주로 언제 썼어요? 공산품 만들 때 많이 쓰죠. 응? 우리 공장에서는 무슨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이란 말이 정말 사람과 AI가 공통적으로 쓰이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멀지 않았다는 말이 좀 무섭긴 한데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거는 확실합니다. 편리하고 도움도 주고 수명도 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의사하고 이렇게 막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의사가 하는 수술을 더 정밀하게 의사가 내리는 판단을 더 정확하게 내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병원에서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에 AI를 사용해서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환자를 우리가 이제 가까운 병원 이런 데서 그런데 큰 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있잖아요. A라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한 선생님이 물론 그 진찰을 하시지만 판단은 이 사람이 췌장암이야. 췌장암이면 거의 사망 확률이 높은 암인데 이 수술을 하면 날 수 있을까? 약물 치료하면 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5-6명 이상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람이 아니라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이 완치율이 사람보다 낮지 않대요. 아주 월등하게 높은 건 아닌데 낮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AI가 병원에서 더 많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AI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질문 받고 또 계속